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를 가장 쉽게 풀어드리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묵직한 이야기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로 기가 찬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가 찼냐? 바로 가업 상속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째인데요. 드디어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업 상속공제가 뭔지부터 짚고 갑시다. 가족이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를 물려받을 때요.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빼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무려 600억 원어치 덜 내게 해주는 거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장인 정신이 있는 가업을 지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빵을 안 굽는 빵집이 등장한 겁니다. 빵집으로 등록만 해놓고요.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거죠. 국세청이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25곳 중에서요. 무려 11곳이 이런 식으로 공제를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25곳 중 11곳이면 거의 절반입니다. 꽤 충격적인 수치예요. 여기에 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휴 토지에 가건물을 세워놓고요. 사업용 땅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토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였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지적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업입니다. 주차장에 무슨 특별한 기법이 있냐고 하셨어요.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요. 반도체에 특화된 게 가업성이 더 높지 않겠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자,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빵집 할머니가 평생 반죽을 치대며 키운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는 진짜 가업입니다. 지켜야죠. 그런데 주차장 하나 10년 운영했다고요. 가업이라면서 600억 원 공제를 받는다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칼을 빼든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느냐? 첫째, 직접 제조하지 않고 납품만 받는 음식점업이요. 그리고 주차장업 같은 업종은 대상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둘째, 토지 세제 혜택도 줄어듭니다. 3.3제곱미터당 공제 한도 금액이 새로 설정됩니다. 셋째, 현행 10년 경영 요건도 상향 조정될 방침입니다. 100년 가게처럼 최소 15년은 운영해야 가업으로 인정해주자는 얘기죠. 정부는 이 내용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직하게 가업을 지켜온 분들께는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편법으로 세금 피해가던 사람들만 걸러내는 거니까요. 제도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한화그룹 이야기입니다. 김동관 부회장 체제로 전환한 한화가요. 요즘 인수합병 시장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부터 볼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의 탄약사업부 인수에 나섰습니다. 비공개 입찰에 참여해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풍산이 어떤 회사냐? 5.56 밀리 소국 영탄부터요. 155 밀리 곡사포탄까지 만듭니다. 우리 군의 주요 탄약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풍산 방산 사업 매출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왜 한화가 이걸 탐낼까요? 한화는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포를 만드는 회사가 탄약 회사를 품으면요. 포부터 탄약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라인이 완성됩니다. 햄버거 가게가 빵 공장까지 인수하는 격이죠.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화는 올해 최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지분을요 4.99% 확보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지분 취득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완전 인수로 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기존 우주 사업과 묶어서요. 한국판 스페이스X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죠. 지금의 한화오션이 된 그 회사입니다. 조선방산우주, 이 세 축을 한꺼번에 장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수치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작년 기준 한화의 공정자산 총액이요. 125조 7,410억 원입니다. 재계순위 7위입니다. 바로 앞 6위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자산이 137조 8,160억 원이에요. 차이가 약 12조 원 정도입니다. 풍산 탄약 사업과 KAI가 들어오면요. 자산 규모가 훌쩍 뛸 가능성이 큽니다. 위롯데 143조 3,160억 원도요.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가총액입니다. 이미 올해 3월에요. 한화가 LG를 제치고 시가총액 4위에 올랐습니다. 자산 기준은 7위인데요. 시장 평가로는 4위라는 뜻이죠. 시장은 한화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하면 부채도 늘어납니다.
방사능 국제 정세에 따라 움직이는 분야고요. GDP 성장률이 꺾이면요. 국방 예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기대가 큰 만큼 실행력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엔 현대차 그룹이 주인공입니다. 새만금에서 큰 판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내용부터 간단히 요약하면요. 현대차 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요. 9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수소 로봇, 그리고 청정에너지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정책금융기관 5곳이 손을 잡았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금융위원회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핵심 키워드는요,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1호 사업이라는 겁니다. 지난 3월에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의체를 출범시켰는데요. 그 협의회의 첫 번째 공동협력 사업으로요, 새만금이 선택된 거예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 대출, 투자, 보증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엮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한 곳은 대출을 해주고요, 한 곳은 지분에 투자하고요, 또 한 곳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기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을요, 맞춤형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가 더해집니다. 이 펀드는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부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민간 자본을 끌어와서 판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세계 경제의 화두가 피지컬 AI입니다. 가상 공간의 AI가 아니고요. 실제 물리 세계에서 움직이는 로봇 기반 AI를 말합니다. 여기에 수소와 재생에너지까지 더해지면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요. 완성차 회사를 넘어서려는 시도입니다. 로봇 수소,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이 모든 걸 새만금이라는 한 공간에 심으려는 거죠.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닙니다. 미래 산업 도시를 통째로 설계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9조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수년에 걸쳐 투입됩니다. 그 사이에 금리가 오르거나요, 수소 경제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같이 가는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위험을 나눠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 30년 만의 대수술입니다. 두 번째는 한화그룹의 거침없는 인수합병 행보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 새만금 프로젝트와 정책금융 패키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의 꼼수는 걷어내고요. 기업은 기존 사업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가고요. 국가는 정책금융을 모아 미래 산업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방향이 보이시죠? 여러분은 어떤 뉴스가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